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국가 우선 과제 달성을 위해 군대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첫 국가방위회의를 주재하며 국방력을 강화해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회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국가방위회의의 공식 활동을 알리는 자리로 사프리의 삼수딘 국방부 장관은 향후 5년간 국가 방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후 각군 사령관들과의 회의에서 국가의 주된 책임은 국민 보호라며 국방력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을 활용해 무료 급식 프로그램과 유휴 농경지 전환 사업 등 여러 공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각 지역에 100개의 지역개발 특수대대를 배치해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에서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도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구스 수비안토 군 사령관은 대통령의 8대 공약 실현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군의 민간 분야 개입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스만 하미드 국제엠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소 대표는 군대가 비군사 분야에 개입하는 것은 과거 군대의 이중 기능을 부활시키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거 군이 정부와 입법부에 자리하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했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알 아라프 국방 전문가 역시 군이 민간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것은 오히려 국방력 강화를 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방위회의는 외부 위협에 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군인들은 전시 대비 훈련에 전념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인도네시아 국회 부의장이 정부 정책을 대신 발표하자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스코 부의장은 최근 보조금 LPG 판매 제한 조치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에너지부 장관이나 대통령 대변인 대신 직접 나서서 조치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해당 정책이 대통령 지시가 아닌 에너지부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고 설명하며 국민의 불안을 달래려 했습니다. 다스코 부의장의 이 같은 행보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부가가치세 인상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대통령과 협의 후 정책 변경 내용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찰스 시마브라 헌법연구원은 국회 부의장이 마치 대통령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다스코가 프라보워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헌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률구조재단 회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은 행정부의 몫이라며 입법부가 행정부 역할을 대신하면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스코 부의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국민에게 정책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것도 국회의 책무라며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3kg LPG 가스 보조금 정책 변화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소매점에서의 보조금 LPG 가스 판매를 금지하고 지정된 공식 판매처에서만 구매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시민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한 60대 가정주부가 가스를 구매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서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스를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긴 줄에 서서 기다리다 보면 더위와 피로로 건강에 이상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자 정부는 정책을 일부 철회하고 기존의 소매점 판매를 재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소매점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하면 가스 공급과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혼란을 수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 보조금 정책 개편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방식 전환과 같은 제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서 정부의 정책 실행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제 협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전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아세안의 행동강령 협상도 실질적인 성과 없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초기에는 수시 푸지아수티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불법어선 격침 정책 등 강경 대응을 펼쳤으나 이후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적 의존도가 커졌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이 겹치는 지역에 대해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아세안의 다자적 대응이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필리핀과 같은 중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군 활동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남중국해에서 적극적인 순찰과 대응을 했으나 이제는 중국의 투자와 협력에 집중하며 해양 안보보다는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유지하려는 전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이 전략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강력한 입장을 취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아세안의 결속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아세안은 중국과 효과적인 행동 강령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고 지역 내 해양 분쟁 해결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이어갈 경우 아세안의 해양 안보 협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대규모 예산 삭감을 지시하면서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은 익명으로 공문 발송 같은 기본적인 업무조차 어려워졌다며 현장 검증을 위한 출장 예산이 줄어든 탓에 사건 검토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3일 발표된 대통령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약 306조 루피아를 절감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무용품 예산은 90%, 인쇄 및 기념품 관련 예산은 75.9%가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회의나 출장 등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정부 기관 운영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 장관은 조명은 예산 삭감의 상징이라며 밤 8시 이후 사무실 주요 조명을 끄는 절약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이 제한되고 직원들이 업무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일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부 서비스 축소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며 업무 병목 현상이 심각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무역부 협상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트미코 브리스 위차크소노 국제무역협상국장은 협상을 위한 출장과 네트워크 구축 활동이 예산 삭감으로 크게 위축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라보워 정부가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예산을 조정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업무와 국제무역 협상에 차질이 생기면서 단기적으로 국가 행정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산 운영이 목표에 맞게 신중하게 조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K-팝 신인 그룹들의 동남아시아 출신 멤버들이 잇따라 데뷔하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선보인 신인 걸그룹 하트투아츠의 인도네시아 출신 멤버 카르멘은 국내 4대 기획사 최초의 인도네시아 국적 아티스트로 현재 주요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남아시아에서 급격히 성장한 K-팝 팬덤입니다. 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K-팝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지는 K-팝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동남아 출신 멤버를 통해 해당 지역의 팬덤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이유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터업계 전반에서 강조되는 다양성과 포용성입니다. 기존의 한중일 중심 멤버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적의 멤버들이 그룹에 합류하면서 글로벌 팬들과의 공감대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중 관계 경색과 중국 정부의 대중문화 규제로 인해 동남아가 새로운 전략적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멤버들은 모국에서 대규모 팬덤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어 흥행, 음원 스트리밍, 굿즈 판매에 기여하며 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동남아 예비 연습생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K-팝의 글로벌 확장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